Wake up in the morning 어느 아침 일어나서 생각을 했죠. 재밌는 더빙이 보고 싶다고. I don't wanna know 좀 컨텐츠 걱정할 거 없어. 장비주니까. 장비주의 별이 다 뒤진 밤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삐쭈의 별이 다 뒤져버린 밤에 진행을 맡게 된 장삐쭈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뭔가 허전하죠? 뭐가 허전할까요? 에? 안 들려요? 찡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죠.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우리 제임스 3달이 넘도록 내 침 맞느라고 고생 진짜 많았다. 그래 맞아.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준 장본익이기도 한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최저가 3,200원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다이소에서 살 때는 12,000원이었는데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제임스를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같은 거는 진짜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더빙은 제임스로 할 거니까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지난 주말들은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에? 뭐라고? 진짜요? 그러셨군.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제 주말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파네미로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시는 분? 네, 그래서 어른들의 좀 판타지일 줄 알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주만지였어. 조금 살짝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오프닝에 좀 일상 얘기 좀 해달라길래 좀 해봤어요. 예? 됐죠?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할까 그러면? 싫어. 자, 앞서서 2화 방구편 1등 발표하고 시작해야겠죠. 장장 40분 동안 총 집계해본 결과 1번 초딩 방구 사연은 103표가 나왔고요. 2번 독서실 방구 사연은 총 223표, 3번 페트병 방구 사연은 총 365표가 나오면서 페트병 방구 사연이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고3 남캐님 문화상품권 5,000원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요. 확인해보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방구 낄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씨발 누가 방구 꼈어 이 사연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쩌리 사연이. 그게 정식 사연으로 들어갔으면은 아마 페트병을 위협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장삐쭈의 Star is all that night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뭐였죠?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 Gmail로 사연을 받았는데요. 2화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컨텐츠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할 맛이 나요.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모든 사연을 제가 정독을 했고요. 정말 많은 종류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사랑 고백도 있었고 커밍아웃도 있었고 범죄 자백도 있었고요. 자전거, 오토바이, 초코바 다양합니다. 생리대, 무좀치료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장발장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조별 과제를 같이 했던 동기에 대한 분노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사랑 고백이 아니라 시발로 시작해가지고 시발로 끝나는, 그 중에서도 저를 아주 그냥 사로잡아버린 대단한 고백을 2개만 뽑았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좀 분량을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던데 20분을 넘어가 버리면은 볼 엄두가 안 나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딱 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rop the Bea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울산 미친개 23살 여자입니다. 주제가 고백이라길래 장삐쭈님께 제 마음도 고백할 겸 고등학교 때 있었던 황당한 사연 보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여중에서 공학으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저는 겨털이 난 이후로 남자라는 존재와 가까이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저희 학교는 1학년만 합반이고 2학년 때부터는 각반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무조건 연애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중3 있으시면은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대답해. 그렇게 반을 배정받고 두루두루 반 친구들과 어느 정도 친해졌을 무렵에 제 눈에 들어온 건 항상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던 안경제비 친구였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백날 여자들 앞에서 막 나대고 웃겨줘봤자 결국에는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기운을 뿜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참고하세요. 아무튼 그 친구는 키 175 언저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피부가 아주 도재기 같은 안 매끈한 아주 평범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나 없어서 당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스러운 아이였고, 관찰을 해본 결과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서 연습장에 뭔가를 끄적이거나 엎드려서 잠을 자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끌리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그 아이 가방에 일부러 걸려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꽁무니를 쫄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희는 인사를 하는 사이까지는 발전하게 됐지만 그 이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인사를 할 때마다 나 너 좋아해 라는 강한 눈빛을 담아서 손을 흔들었지만 그 아이는 그 눈빛을 절대 알아챌 리가 없었어요. 정말 돌부처 같은 아이였어요. 저는 성격이 상당히 급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생에도 못 친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자답게 고백을 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장부다잉.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고백의 정석 따로 불러내서 1대1로 고백하기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밥을 먹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뭔가를 끄적이는 그 아이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잠깐 나 좀 볼 수 있어? 라고 말했고, 그 아이는 대답도 없이 저를 쫄쫄 따라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4층 음악실 복도로 갔고 그 아이와 마주보며 저는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이 있댔잖아. 응. 나 너 좋아해.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해버렸고 그 아이의 명치만 바라보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는데 벼랑간 그 아이가 몸을 휙 돌리더니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뛰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전두엽에서 그 아이를 잡아야 한다는 강한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그렇게 추적자의 하정우 김윤석 마냥 분노의 추격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살기를 느꼈는지 달리는 도중에 뒤를 힐끔 보더니 더욱 속도를 높였고 저 또한 계단 오르기로 단련된 하체로 그 아이를 전력으로 쫓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영화처럼 대걸레를 쓰러뜨려 저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바디 페인팅으로 심리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쫓아오는 제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가요? 계단도 난간을 잡고 4칸씩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4층부터 1층까지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 아이는 우리 반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멈춰서서 자기 책상에 기대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어깨를 잡고 제 쪽으로 확 제낀 뒤 아직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 친구의 귀와 목 사이, 흔히들 싸다귀라고 불리는 곳을 온 힘을 다해 후려버렸습니다. 왜?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시끌벅적했던 반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얼빠진 표정으로 뺨을 감쌌고 졸지에 여자한테 몹쓸 짓을 한 이상한 놈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고 5교시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쭈그려 앉아서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와 이제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최악의 관계가 돼버렸고 한 달 정도 후 저는 용기를 내어서 그때 왜 도망쳤어? 라고 그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일은 없어졌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2시에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 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사랑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친구는 2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와의 그 사건 때문이었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못했던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때 쫓아갔던 건 본능이었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전학 간 거였다면 정말 미안해.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받아줘.
안녕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마도 그 친구가 말수도 적고 이제 표현도 서투르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태어나서 이제 고백을 처음 받아봤을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대로 도망간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굳이 그걸 쫓아가야만 했을까? 어차피 교실에서 만날 텐데, 그쵸? 사연 써주신 분도 그래서 느낄 수 있다시피 아주 그냥 호탕하신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인 것 같네요. 제가 살면서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여성분들은 주변에 남사친은 엄청 많은데 정작에 애인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호탕한 여자가 또 이상형인 남자는 어딘가에 또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저 고백해봤냐고요? 저는 고백 성공률이 현재 100%입니다. 왜냐면은 딱 한 번 해봤는데 성공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기록을 죽을 때까지 깨지 않을 겁니다. 네, 독거노인이 되겠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사연도 되게 재밌어요. 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놀아. 안녕하세요, 삐쭈님. 항상 언니와 함께 삐쭈님 영상을 서로 태그하는 애청자입니다. 언니와 저는 4분 차이로 세상에 나온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같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목사님이 아직도 헷갈려 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분이 언니랑 찍은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그 패트와 매트 아시죠? 그 정도로 진짜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스타일하고 머리 색까지 똑같이 맞췄더라고요. 신상을 위해서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끽. 되게 미인이세요, 두 분 다. 네. 아무튼 저는 활발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저희 언니는 정말 내성적이고 거절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부터 항상 제가 붙어서 언니를 보호해야만 했죠. 저와는 달리 언니는 참한 성격이라서 항상 남자들이 꼬였거든요. 초등학교만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를 들어가서 항상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동네에선 쌍둥이로 꽤 유명했어요. 하지만 공부는 언니가 월등하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각자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언니가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코딱지를 파며 컴퓨터를 하고 있는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 같은 수업을 듣는 한 살 많은 동기가 자꾸 대쉬를 해가지고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분들은 한 3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소나무라는 것을 모르나 봐요. 꼭 10번 찍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를 보호해왔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올라 그 남자와 오는 주말에 데이트를 잡으라고 지시했고 그 자리에 제가 대신 나가서 언니인 척을 하고 딱 잘라 거절을 하고 올 계획을 세웠죠. 와, 진짜 좋은 동생을 뒀네요, 언니분은. 저는 언니 귀걸이, 옷, 향수, 평소 아끼던 렌즈까지 언니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스타벅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 약속 시간에 늦더라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봤는데 맙소사.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제가 한참을 올려다봐야 했고 얼굴은 지창욱을 닮은 초훈남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얼굴에게 심하게 폭행당했고 왜 늦었냐는 추궁조차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심각하게 긴장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저녁이었기 때문에 조개탕을 먹으러 포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본 목적도 잊은 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개탕을 흡입하고 있었고 술까지 2병 시켜가지고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소주를 1병 반 정도 깠을 때 그 남자가 서서히 분위기를 잡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혀가 살짝 꼬여서 너는 이상형이 어떤 남자야? 라고 물어봤고 확실한 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해야 했지만은 제 입은 웃는 게 매력인 남자? 라고 말해버렸고 그럼 나네 라는 미친 개 토 나오는 멘트를 듣고도 저는 미친 여자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네, 저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근데 너는 왜 남친 안 사겨? 라고 물어봤고 저는 언니 코스프레도 있고 있어야 사귀지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우리 사귈래? 라고 고백을 해버렸고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미친년이죠. 남자는 광대가 승천할 듯이 웃었고 저는 그 얼굴을 구경하며 눈호강을 했습니다. 다 먹고 나오니 10시가 될랑말랑한 시간이었고 그 남자는 택시를 잡아준다면서 저를 끌고 갔죠. 택시 잡는 곳 옆 골목에서 갑자기 머뭇머뭇 분위기를 잡더니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달콤한 키스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이 언니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키스를 하는 도중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키스가 끝나고 그 남자가 되게 수줍어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제가 얼마나 사이코 같았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 남자는 얼빠진 표정으로 몇 번이나 되물었고 헤어지자고 연락하지 마 라는 말과 함께 타이밍 좋게 오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등 뒤로 언니 이름을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집 가는 택시 안에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술이 완전히 깨버렸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차마 헤어졌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잘 해결됐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 라고 말했고 언니는 헐 들켰어? 라고 물어봤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단 그 남자 연락을 무조건 씹으라고 했고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언니가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저는 끝까지 둘러대다가 언니가 너 걔랑 키스했지? 라고 물어봤고 그놈이 말했구나 생각이 든 저는 체념한 채 그 사람 번호를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언니는 그 사람 번호를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연을 쓴 이유 언니한테 지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언니 나 그 사람이랑 지금 사귀고 있어. (10월 27일이) 150일이야. 그 이후로 언니한테 연락도 안 오고 말도 안 걸었지 나랑 연락하느라고 그런 거야. 어쨌든 잘 해결됐으니까 치킨 사. 언니 사랑해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야 골 때린다. 에? 이거는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언니분도 제 구독자라고 하셨는데 이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언니분은 진짜 충격을 좀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생분이 행복하시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윈윈이죠. 아주 그냥 그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려니 하시고 치킨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은 치킨은 동생이 사야죠. 안 그렇습니까? 언니가 이어준 인연인데 그렇죠? 동생분은 언니를 오늘 교촌 허니콤보 사고 인증샷을 제 메일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확인합니다. 네, 참 우애 돋는 골 때리는 자매 사연이었습니다. 야,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이렇게 사연을 2개 읽어봤는데요. 사연이 2개 다 길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웬만하면 제가 하나 더 읽고 싶었는데 이 마지막 사연이 제가 그 사연을 캡처해가지고 개인 폴더에 저장했을 만큼 진짜 엄청 감동적인 사연이었거든요. 못 들려드리게 돼서 아쉽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전화로 직접 들려드릴 테니까 메일로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농담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이외에도 깨알 같은 사연을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날치알 김가루밥을 안주로 먹다가 말하면서 썸남 소주잔에 밥알이 튀었는데 그걸 썸남이 모르고 마셨다고 고백한 사연도 있었고요. 그걸 식혜라고 표현하는 게 참 웃겼어요. 식혜. 그리고 조가 나올 때까지 끝말잇기를 해서 좋아해 사귀자 이렇게 고백하려고 했는데 조가 나왔는데 끝내 말을 못하고 조또 시발해가지고 남남이 됐다는 사연도 있었고요.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이거는 살짝 민감한 문제라서 괜히 또 생각 없이 읽어드렸다가 혹시 상처를 받으실까봐 일부러 배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필주의 별이 다 도해져버린 밤의 3화도 끝이 났네요. 아주 족같은 월요일 일과를 마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족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에? 아니라고요? 에?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죠. 하물며 팔자 좋은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은 어련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해소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꽁꽁 뭉쳐뒀다가 폭발하느냐
장삐쭈 라디오라도 들으면서 힐링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사연 주제는 뚜둥 살면서 가장 열받았던 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서 글에다가 속에 있는 분노를 막 모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남자든 여자든 스컹크든 상관없어.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사귀자. 헤어져. 빠라랏.